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숭실대학교 방송국 51기 국장 이학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혹시 방송국은 방학 중에도 계속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약간 1학기 때 활동이 좀 저조하기도 했고 다음 기수 애들이 계속해서 방송국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방학 때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모든 분들께 공통적으로 준비해온 질문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가요? 일단 뭐 요즘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요즘은 약간 불안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불안이요? 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뭔가 희망을 느끼기도 하고 하여튼 왜 그러냐면은 이제 2학기 때 행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 하나하나에도 뭔가 되게 세세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항상 막히는 게 있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생각을 하다 보면은 되게 분명 해결할 수 있는 일일 텐데도 지금 당장 해결 안 되니까 되게 뭔가 불안감도 되게 많이 들고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어느 경지까지 다르면은 그래 할 수 있어 이러면서 혼자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이 불안과 희망이 좀 반복되는 감정이 아닌가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밝은 모습만 보이셔가지고 전혀 그런 혼자서 고민하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저도요. 수고가 많으세요. 그러면 저 국장님께서는 본인의 감정에 대한 변화를 느끼는 수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뭐 거울을 보고 자신의 표정을 보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표정 혹은 체온 변화 등으로 자기의 감정 변화를 느끼잖아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감정 변화를 제일 많이 느낄 때가 혼자 있을 때 제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혼자 있다가 머리가 멍해질 때 저는 그때가 제일 감정 변화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멍해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러면은 이제 침대로 가가지고 눕거든요. 쉬고 싶어서 그러고 이제 그때 내가 뭔가 지금 근데 대부분 이런 감정은 안 좋은 감정일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감정일 때 저는 당연히 표정으로 드러나고 이제 안 좋은 감정을 좀 느낄 때 침대에 누워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저는 그 행동이 저의 감정을 표현해주는 행동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침대에 누워 있으시면은 대부분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다라고. 결과적으로는 누워 있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또 희망찬 거라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도 같이 좋네요. 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감정 변화에 대해서 들어보는 거는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약간 뭔가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니까 약간 좀 부끄러운 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감정이라는 게 되게 뭔가 약간 숨겨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들잖아요. 내 개인 프라이버시 같은 느낌인데 말하니까 좀 부끄러우면서도 약간 조금은 시원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느낀다.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도 좀 시원한 것 같고 이제 근데 제가 침대에 누워있던 이 버릇을 말하니까 앞으로 뭔가 다른 버릇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여생도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침대에 누워 계시는 걸 목격하신다면 지금 본인의 감정에 충실하고 계신 거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너와 내가 그린 숭실 60대 총학생회 슈케치 총학생회장 오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학생들이랑 학교 측이랑 사이를 오가면서 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되게 수고가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요. 최근에 등록금 보상 운동이 진행됐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모든 순간들이 다 가장 기억에 남는데 실시간 검색어 성공했을 때 그때 학우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10대, 20대 전체 전부 다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갔을 때 정말로 다 같이 힘이 모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드리는 질문이 있죠? 네, 맞아요. 바로 공통 질문인데요. 혹시 네.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가요? 피곤함인 것 같아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피곤함 아니면 뭐 걱정? 왜냐면 최근에 등록금 보상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걱정이나 고민 하던 시기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감정에 따라서 삶이 변화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감정에 따라 삶이 변화된 경험이요? 감정적인 표출을 사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막, 그러니까 뭐 기쁘거나 슬프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이런 것들을 종종 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사무치게 울음이 나는 거, 막 너무 기뻐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다거나 이런 경험은 사실 많이 못 해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총학생회장직을 맡으시면서 삶이 변화됐다? 아니면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경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제가 총학생회장 하면서 딱 한 번 울었던 적 있어요. 저희 국장단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임명해서 함께 같이 가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저를 믿고서 저와 함께 일을 해주는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친구들이 하고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라는 말을 듣고 아 월급 받았다 다시 일 시작해야지 라는 말을 하니까 너무 그때 미안해서 막 혼자 엉엉 울었죠. 네, 그랬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마음 아프네요. 그러니까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차라리 이렇게 감정에 되게 솔직해지셔서 그냥 한 번쯤은 엉엉 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울까요? 아, 지금 혹시 슬프신 일 있으신? 바로 울 수 있는데. 아, 네, 그렇죠.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네. 앞으로도 학생회장님이 그런 감정에 솔직해지시면서 다양한 일들을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여보슈랑 베이비슈도 화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숭실대학교 중앙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문정호 계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계장님께 숭실대 중앙도서관이란 책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직원이면서 사서인데요. 사실 책은 제가 대학생 때부터 뗄래야 뗄 수 없이 계속 같이 저와 함께 왔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책이 있어서 제가 밥을 먹고 살고 있고 그리고 책을 통해서 학생들과 만나고 책을 통해서 교감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제 생활의 일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숭실대 중앙도서관에서 일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숭실대의 도서관을 리모델링 했던 일이에요. 제가 입사하자마자 처음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누워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고 하면서 그래서 탄생한 공간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숭실마루 공간입니다. 네. 하루 중에 일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퇴근 시간 앞두고는 기쁨 감정이 크긴 한데 하루 종일 제일 많이 느끼는 감정은 어려움 같아요. 요새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워낙 지금 코로나 시대여가지고 너무 급변하고 있고 또 학생들한테 제가 제공해야 될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못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요새 많이 느끼는 감정은 어려움, 네. 이어서 슬픔 뭐 이런 것.
네. 그렇다면 혹시 감정에 따라 네. 본인의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저는 이 회사에서 가졌던 감정이 일상에 많이 묻혀가는 편이라서 회사에서 일이 잘 풀리면 집에 가서도 되게 기분이 좋고 회사에서 일이 잘 안 풀리면 기분이 안 좋고 약간 이런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마지막 질문이 네. 감정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인데 그럼 혹시 회사의 일에 관련돼서 감정이 변화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보다는 이게 좀 다른데 한 건 한 건 이 도서관에서 일하다 보면 이용자 민원이나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 뭐 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런 한 건 한 건들이 모여서 감정을 이루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학생하고 되게 보람 있는 대화를 나누고 그랬을 때는 정말 그게 큰 기쁨으로 나중에 다가오고 뭐 학생한테 이렇게 제대로 된 서비스 못해서 학생이 화를 내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되게 슬픔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노우볼 굴러가듯이 감정들이 계속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렇게 빵 터질 때가 있는데 예. 되게 지금까지 만나보셨던 분들 중에 가장 다채로운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코로나가 시국인지라 아무래도 어려움이라는 감정을 되게 다들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얼른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저희도 이제 이 숭실마루도 이용해 보면서 많은 분들이 중앙도서관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우리 숭실대학교 학생처의 사회공헌센터 그리고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박영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사회공헌센터가 숭실대학우 분들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여기는 무엇을 담당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학생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학교의 그 권학 개념이 진리와 봉사잖아요. 그래서 그 봉사에 해당하는 영역을 저희가 다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봉사, 뭐 해외 봉사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봉사단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기관이랑 같이 연계하는 봉사 활동도 저희가 다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럼 말씀 중에 해외 봉사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봉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네, 원활히 네.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게 조금 저희도 가장 아쉬운 면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저희 학교가, 그러니까 전국의 대학교들 중에서 해외 봉사를 보내고 있는 학교들 중에서는 정말 상위권에 들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네. 해외 활동만 중단된 건가요? 전면 다 중지가 된 상황이고 국내 봉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자체에서 코로나19의 확산 그 상태에 따라서 복지관을 운영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휴관이 들어갈 경우에는 봉사활동 좀 어렵죠. 약간 국내랑 해외 둘 다 원활하게 네. 이루어지진 않는 네네네. 실정이네요. 그럼 혹시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에피소드요. 제가 2020년 1월 21일에 인도에서 귀국을 했어요. 마지막이 될 줄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갔던 이제 해외봉사 기억이 조금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인도가 저희가 보내는 나라들 중에서도 좀 제일 열악한 편이어서 좀 학생들이랑 교직원 선생님들 이제 같이 가게 되는데 뭐 의식주 모든 걸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고기라고는 닭고기밖에 없는데 그 닭고기도 뭐 이제 선생님들이 가서 직접 잡지만 않을 뿐, 네, 막 피 툭툭 떨어지는 닭을 다 손질해서 요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많이 남긴 해요. 네, 좀 힘들게 해서 먹었던 기억? 되게 지금 상황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을 못하지만 이 이전에는 되게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진 네. 것 같아요. 학생들의 슬기로운 대학생활을 위해 힘써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곳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에게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이 혹시 있을까요? 감정이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제가 하는 모든 업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보람이 제일 큰 감정이겠죠? 제가 항상 느끼는 거고 뭐 학생들이랑 같은 이렇게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뭐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항상 그 끝에는 보람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감정에 대해서 본인의 감정에 귀 기울여 보려는 뭐 시도나 노력 이런 거가 있을까요? 시도나 노력,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좀 열심히 좀 매진해서 학생한테 지원을 해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라든지 뭐 그걸 통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들려왔을 때는 되게 뿌듯하고 보람차죠. 그러니까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저는 항상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러한 본인의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뭐 인생이 완전 바뀌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아무래도 약간 업무에 자부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지게 되는 것 같고 또 다른 부서 선생님들도 많이 부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저희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본인이 원해서 찾아오는 학생들이 꽤 많은 편이고 또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혹은 뭐 정말 마음이 움직여서 오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제가 이제 학생들을 바라보거나 외부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조금 그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들이 뭐 겉으로는 이렇게 좀 차갑게 보이거나 딱딱할지 몰라도 속에는 다 그 이타심이 다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봉사활동에 진짜 진심인 친구들이 네, 많이 지원을 네. 하는 것 같아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극복이 돼서 원래 봉사활동 이런 활발한 활동이 다시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